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극우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다. 보수가 일어나서 극우를 응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극우 장동혁 세력은 이재명 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가 잘못해도 장동혁 그룹 때문에 국민의힘이 논리 모순에 빠져가지고 이재명 정부 비판이 먹혀들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은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왔는데 드디어 요사이 분위기가 보수가 일어나서 극우를 응징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오세훈, 조선일보 등등 거의 대부분의 보수 언론이 장동혁의 극우 노선은 잘못되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KBS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직설적으로 전과 다르게 아주 대놓고 장동혁의 극우 노선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장동혁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 왔고 조심해 왔는데 최근에 당원 게시판 사건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판단하면서부터 아주 거센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인터뷰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의 프로에 나왔는데 진행자 윤인구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치우겠다. 그 걸림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의계인 그리고 계엄옹호 퇴행 세력들한테는 저를 비롯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자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걸림돌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의계인 그리고 계엄옹호의 퇴행을 막는 걸림돌이 맞고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를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하잖아요. 저는 조작감사로서 저를 제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걸림돌 하나 치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심은 산이거든요. 그 산을 옮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상식 있는 사람들이 윤의계인과 계엄옹호 세력의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도 그런 걸림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빼고 다 걸림돌이면 누가 걸림돌입니까? 이거 아주 명언이네요. 자기들 빼고 다 걸림돌이면 누가 걸림돌입니까? 장동혁이가 걸림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인구 씨가 억울한 면도 있으실 테고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서 당무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좀 이게 조작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물었더니 작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씨가. 그렇죠. 설명드리면은 전혀 무관한 사람의 게시물을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수백 건을 조작한 게 드러났고요. 그게 저의 주장일 뿐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그걸 검증해서 조작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상 그런 내용을 냈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도 그 이름이 다른 건 맞지만 나중에 설명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저는 사실 좋게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좋은 정치는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당내의 정치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작 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그러면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조작을 한 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말 연초.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꺼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1년이나 지나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문제 없다고 그렇게까지 강변해놓고 제가 이야기는 장동혁 대표한테 다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 문제 없다고 해놓았는데 정치적으로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인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냈는데 그 결과도 해보니까 정상적인 글들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글을 이렇게 조작해서 갖다 넣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시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설명까지 했는데 요사이는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대표에게 사과를 하면 뭐 받아들일 생각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다던데 그럼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작정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민형사로 걸겠다고 했습니다. 조작을 한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닐까요? 뭘 한다면서요? 저에 대해서. 그러면 조작을 한쪽에서 조작을 근거로 한번 해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윤의계인이나 계엄 옹호를 하는 세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저처럼 계엄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자라고 말하는 상식적인 우리 당의 사람들 그리고 이 국민들은 걸림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걸림돌을 치울 수는 없을 겁니다. 논리가 장동혁 그룹이 말하는 걸림돌은 국민이란 이야기입니다. 국민 전체를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진짜 걸림돌은 장동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네요. 윤인구 씨는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앞으로 뭐 앞둔 지방선거가 당장 닥칠 미래입니까? 라고 했더니 한동훈 씨는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권은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아주 너네는 계엄을 했잖아. 이 한 말이면은 어떤 건설적인 비판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져도 국민의 힘으로 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이 계엄을 극복하면 결국 그 미래는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경제 세력으로서 보수가 다시 부활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민생에 관한 정치를 서로 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계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인구 씨가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도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중도 말씀하신 윤 아나운서님 말처럼 중도로 가야 중도의 신뢰를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이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데 그 중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제하에서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한다면 그 선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극우는 절대로 노선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인 것입니다. 극우의 반대말이 보수고 보수의 적이 극우인 것입니다. 극우와 보수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체제는 중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내가 보수라는 사람보다 내가 진보라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서 선거 전략을 펴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윤인구 앵커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다 좀
뭔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저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방향 하에서는 당연히 모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엄을 옹호하고 윤핵관을 하자는 쪽으로 모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쪽으로 모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을 망정 그 세력은 실제로 보면 대단히 작아지고 있고 이미 작습니다. 그런데 당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쳐내겠다.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좀 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박하고 심지어 뭐 공천을 안 주겠다 이런 급박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건 저하고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함께 가자는 취지는 계엄을 옹호하고 윤핵관을 하자는 쪽으로 뭉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으로 뭉치자는 거라는 겁니다. 참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뭉칠 수는 없죠. 저는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인구 씨가 이제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해훈 장관 후보자 영입 문제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훈 장관 영입은 저는 잘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국힘 쪽에서 계속 의원도 했고 그분 의원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윤핵관과 계엄 옹호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을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 파는 장사는 하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저는 이해훈 씨가 경제장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당평 좋습니다. 훌륭한 분을 정부가 데려다가 대한민국에 쓰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계엄과 탄핵을 옹호할 정도의 윤핵관을 할 정도의 판단력이에요. 그 판단력이 유능한 겁니까? 둘째,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파성에 휘둘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정도의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 곳간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금만 바람 불면 다 곳간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데요. 윤인구 씨가 경제통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예전에 KDI에 잠깐 근무한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 하에서 경제장관 같은 걸 맡겼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저는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좀 민주당 정권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람이 그렇게 없나? 저 정도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런데 이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책임질 곳간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들어와서 정면 승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동훈과 장동혁의 대결이 아니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정상적인 보수 세력과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비정상적인 극우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 승부는 뭐 이미 결정 나가 있습니다. 제가 극우라고 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폐륜적인 사람을 제가 극우라고 지칭합니다. 극우는 헌법과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문명 건설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감사합니다.